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리는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는 한때 의리라는 말을 유행시켰던 영화 친구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들면서 친구란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게 변해가서 사람들끼리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인심이 이 영화에서는 이거저거를 떠나서 친구 간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준 점이 고독한 많은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집권 1년 만을 넘은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의 권력 다툼을 보면 인간적인 정리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각박할 뿐 아니라 조폭영화 친구에서도 그나마 보여줬던 인간사 의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이 인간의 잔인함에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평생동지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흔하게 사용합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만큼 가깝다는 의미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행동해야 하는 평생동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동지가 권력 앞에서는 평생 원수로 돌변하는 게 밑바닥 조폭 세계보다 더 후진 정치 세계입니다.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을 놓고 벌어지는 권력투쟁의 암투가 조폭 영화보다 더 계획적이고 더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조폭 영화 보는 것 이상의 흥미를 공감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서 5년을 정치를 해 가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제 겨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 집권 세력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뿌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봐줘서 그전에는 50년 집권해야 한다고 말하던 것을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절충한 것 같습니다. 50년이든 20년이든 정치하는 분들은 집권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겠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치 세력이 장기간 집권할 경우 국민들의 삶은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도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가 장기 독재로 인해 국민들 생활이 많이 고통스럽고 민주주의 발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민들이야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것이 더 많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예는 고려시대 무신정권도 100년 동안 7명의 왕을 멋대로 세우고 폐위하며 백성들을 창과 칼로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국가체제와 질서가 무너지면서 허구한 날 전국적으로 25번 이상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권력 암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부패가 당연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몽고 같은 외부의 침략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현 정권이 집권한 지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남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노조 갈등이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일자리 80만 개가 줄어들고 전체 실업률이 4% 안팎이고 청년 실업률은 20%나 되고 또 30대에서 50대까지의 가장들의 고용률이 90%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차기 집권을 두고 권력투쟁이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계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현 경기지사, 그리고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공연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주자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장관으로 있는 김모 장관도 거론되는 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대통령과 후보 지명에서 접전을 벌였던 안희정 전 지사는 사회적으로 불 뿜는 듯이 타오른 미투 운동에 맥없이 나자빠졌습니다. 안 지사는 미투 운동에 걸리는 바람에 차기 대선 후보 1순위에서 천당 입장권을 확보한 위치에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지사가 대통령의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같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호영호재하는 사이인 걸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현 정권도 미투 운동의 기세가 너무 세선지 전혀 말려보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들이 안 지사가 나중에 반론권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너무 심하게 몰아세운다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리한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서 노코멘트로도 일관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남자가 살아가기 위해 극히 절제해야 할 것은 돈 문제와 여자 문제라고 합니다. 안 지사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반수인 여성에게 비토당함으로써 본인으로서도 정치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 목숨은 살아야 된다고 인생적으로 오직 답답했으면 거의 별거 상태로 알려진 안 지사의 부인이 자발적인 정언을 해줌으로써 남편의 목숨이나마 그나마 구차하게 구제하려 덤볐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뿌리인 학생운동가 뿌리를 갖춰온 안희정 지사와 달리 이재명 현 경기지사는 요즘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허공에 대고 위력 없는 선제 공격도 해보지만 산장에 갇힌 새처럼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기진맥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촛불 민심의 가장 큰 덕을 본 분이죠. 아시다시피 전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민심이 확 일어날 때 앞에 안 지사는 흔적도 없이 타버린 불쏘시개 역할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활을 타는 불에 부채질하는 기름 역할을 했었습니다. 현역 지사로서는 트윗 및 페이스북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아주 독보적인 SNS 정치인으로서 많은 팔로워를 열광시키는 그런 감성 어력도 많이 남겼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경쟁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본인은 말주변도 없어 묵묵한 고구마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반대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이다처럼 시원시원하게 국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시 대권 반열에 선 권력투쟁 선상에서 이재명 지사는 태풍 앞에 선 촛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풍전등화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할 때 바람 앞에 선 촛불격이 아니라 자기 목숨도 장담 못할 그런 위기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이 지사 부인까지도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당사자로 또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트위터 계정 당사자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부부 동시 구속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현 정권에 의해 두 부부가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사가 후위를 위한 자구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끌어들여서 대등하게 상황을 진행시키려 하자 심판을 보던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실신지경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차기의 기대를 걸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윙크를 날리던 민주당에서도 문 대통령 아들을 프레임 안에 걸자마자 친문 비문 의원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이재명 지사 탈당을 요구하며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는 토사구팽에서 토끼인 자기도 죽기 전에 사냥개인 민주당을 삶아먹을 기세에 지레 겁먹고 꼬리를 철퍼덕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선의 유망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래 태생적인 운동권 출신은 아니고 법조인과 시민운동가를 거쳤습니다. 지지난 대선 때 새정치 아이콘을 표방한 안철수 후보로부터 소위 아름다운 양보를 하지만 어딘가는 무임승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입장으로 서울시장을 3선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박 시장은 2017년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 정권을 안심하게 하는 전략적인 지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3선이 되면서 본인이 차기 대선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지금은 합니다. 전 정권의 해묵은 과제인 서울 용산권 개발과 여의도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외에도 고향 방문 등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 나름 노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중앙정부 견제는 박 지사의 대권 행보 정책을 국민들이 감지할 정도로 심하게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물고기를 한강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지류인 안양천에서만 놀게 볼을 쌓아 가둬놓는 그런 꼴입니다. 이외에 또 드루킹 사건으로 잘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민이 보기에는 현 대통령의 수석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때 SNS를 통한 부정선거 혐의인 드루킹 사건은 국민이 보기에도 대통령과 연관 문제에 대해서 김 지사가 안고 가는 것이 사건의 전모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지사도 폭탄을 가슴에 안고 터뜨리기 전에 그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 지사가 안고 몸을 던져 산화하느냐 아니면 누군가 빼내서 상처는 크게 입지만 그래도 살아남게 하느냐의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과 경찰이 도와서 직접적인 폭발은 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은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재판을 계속하면서 상처가 아무느냐 흉터를 남기느냐의 상황으로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판이라도 김경수 지사의 재판은 같은 동지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명분이 조금은 있지만 안희정 지사의 재판은 미투 재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치명상, 다시 말씀은 더 큰 상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의 대권 주자인 김모 장관은 아직은 자연 발생적이든 인위적이든 표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진중한 처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김모 장관이 그분의 출신 지역이나 은행 등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고려할 때 천천히 등장시켜도 기획하는 측에서 보면 자기들이 미는 대권 주자가 가는 길에 아무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현재도 흥행을 위한 파트너로서 머무를 뿐이고 앞으로도 대권 주자가 가는데 앞서서 꽃 뿌려주는 화동 역할이라고 가소평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기 대권을 위한 유력 주자에 대한 현 정권의 견제와 권력 암투는 유력한 주자인 안희정 전 지사와 이재명 지사는 자이든 타이든 도저히 기사회생을 할 수 없도록 짓밟아서 발로 이기는 그런 형상입니다. 너무 심한 표현이었던가요? 이는 조폭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인자는 일찌감치 잔인하게 제거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격입니다. 대신에 큰 영향가 없이 울타리 정도 해줄 주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치료도 해주면서 또 불러서 경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관심 없이 풀어주면서 적당히 관리해서 본게임까지 끌고 가서 불쏘시개로 만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든지 그런 구도로 일찌감치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치열한 선거를 치러 대통령을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뽑힌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국가를 안정시키고 새롭게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벌써 차기 대권을 두고 일어난 집권당 내부의 암투에 대해서 꽤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점의 첫 번째는 현 대통령 출발이 엊그제인데 벌써 시작되는 권력 암투는 20년, 50년을 장담하는 정권의 자중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생활과 국가 발전에 에너지를 쏟아내도 현재의 경제정책의 시행착오라든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소득 양극화라든지 노사 문제로 인해 국민들을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도 집권당의 권력 암투로 인해서 국민들 생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 정권은 국민들이 촛불 민심으로 어렵게 만들어준 그런 정권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나서도 자기들이 쟁취한 혁명으로 착각해서인지 끼리끼리 자리 나눠 먹기도 하고 아마추어 같이 실험적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국민을 당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치 국가와 국민을 거대한 먹이로 생각해서 몇몇이 사설 권력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사냥 순서를 정하는 사냥터로 생각하는 듯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변곡점에 있는 이 시기에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현 집권 세력의 권력 암투의 발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정권의 권력 배분과 권력 운명은 대통령제 아래서는 전적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책임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대통령은 권력 암투 문제가 표면화되는데도 제지와 수습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이 전혀 관심 없는 무신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표면상 현 집권층 내부의 권력 암투 과정에 대통령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권력 암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나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대통령과 대등한 정치적 동지들인 유력 차기 주자들이 같은 편 입장에서 보면 이해될 수도 있는 개인 문제와 SNS 진실 공방 등으로 여론의 장에서 도덕적으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입장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라도 나몰라라 하는 태도는 시사한 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견제할 필요가 없는 전에 경쟁하던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굳이 여론의 문매를 맞아 장렬하게 전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같이 노력하길 부탁할 입장이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이전의 동지들과 지내고 싶은 입장일 겁니다. 현재 여권 권력 투쟁이 특이한 점은 대통령도 관계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끼리 상호 펀치를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의 주변 상황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하나씩 여론의 문매를 맞아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를 싸움을 부추길 이유도 시기도 아닌데 유력한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은 하나씩 몰매를 맞아 간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현재는 관여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만이 차기 여권의 유력 주자들을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굳이 관여하지 않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묵인 아래 대통령의 신임을 누군가 등에 업고 현 대통령의 최측근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고 조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변의 누군가가 이 권력 암투를 조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이미 알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흥미도 아마 가질 겁니다. 덧붙여 많은 국민들은 이런 권력 암투가 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권력투쟁이 지나치게 일찍 시작되었다는 것은 현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불신은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현 정권의 불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 정권을 대신할 새로운 대체 세력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특히나 요즘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먹기 살기 힘든 경제 문제가 계층에 관계없이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대체 세력한테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를 찾으려 분명히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적 대체 세력인 야당에도 큰 기대를 갖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은 정신적 무정부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리는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